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침 중에서도 밤에만 하는 기침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거 상당히 괴로워요. 왜냐하면 잠을 못 자거든요. 그런데 밤에만 기침하는 것도 또 종류가 또 달라집니다. 굴럭굴럭 가래 기침을 하는 사람이 있고요. 목이 따끔따끔하면서 기침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뭐, 뭐 숨이 콱 조이듯이 기침하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기침이 다 많아요. 근데 여기 지금 이분 같은 이야기를 제가 한번 읽어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자, 이분 보면은 안녕하세요. 자꾸 밤만 되면 기침을 해서 질문 드립니다. 작년부터 심해졌는데 자꾸 이렇게 추워지는 환절기만 되면 열도 안 나고 두통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아침이랑 낮에 멀쩡하다가 밤에 딱 잘라고 하는 자기 전에 기침 때문에 잠을 못 자서 미치겠어요. 작년 이맘때쯤에도 그러다가 병원에서 알레르기성 천식이라고 하고 약 먹어도 소용도 없다가 어느샌가 괜찮아졌는데 이번 연도에 또 그러네요. 매일 밤 따뜻하게 자고 따뜻한 물을 계속 마시고 밖에도 안 돌아다녔는데 왜 밤만 되면 이럴까요? 천식이 맞는 걸까요? 천식을 잘 몰라서 그런데 무슨 병이고 낫는 방법 없을까요? 병원에 가도 소용이 없어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 글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밤에도 기침하는 유형이 많다고 했죠. 근데 요 기침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뭐냐? 열도 안 나고 두통 이런 거 아무것도 없댔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콧물 질질 나는 것도 아니고 비염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열이 나고 목구멍이 따끔따끔 아픈 것도 아니고 뭐 머리 아픈 것도 아니고 뭐 온몸이 쑤신것이 아프고 으스스 춥고 뭐 아무것도 없어요. 뭐 속술에서 생목 올라온 것도 아니고 쉽게 말해서 위역류성 식도염으로 오는 기침도 아니고 감기 코가 뒤로 넘어가서 하는 기침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뭐냐면 여기 말에는 없는데요. 가래가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이 마른 기침이에요. 밤만 되는 하는 마른 기침입니다. 만약에 코가 뒤로 넘어가서 목에 걸렸다는 기침들은요. 가래가 뭉글뭉글 나와요. 한두 번이라도 가래가 처음에는 뭉클 나옵니다. 근데 이 마른 기침하는 사람들은 안 나와요. 웬만해서 기침해도 안 나옵니다. 단 억지로 쥐어짜가지고 억지로 뱉어내면 이만큼 나와요. 근데 그걸 가지고 환자들은 가래가 많이 나온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기침해보세요만 안 나와요. 그러니까 마른 기침이라는 게 포인트예요. 그리고 낮에는 안 합니다. 안 한다는 게 전혀 안 하는 게 아니고요. 낮을 1이라고 하면 밤은 한 10 정도로 엄청나게 차이가 심하게 나요. 낮엔 거의 안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리고 낮에 하더라도 별로 일상생활에 불편하지 않을 정도니까 기억도 잘 못해요. 근데 밤에는 정말 밤만 되면 기침 때문에 잠을 못 자겠어야 할 정도로 뭐 밤에만 기침이 유독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마른 기침이 포인트예요. 근데 병원에 가면 뭐라 하냐면 알레르기성 천식 물음표 2개 딱 찍어놨어요. 이게 뭐냐면은 천식기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천식기라는 애매모호한 병명은 없어요. 근데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천식이라고 명확하게 말을 안 하면서 천식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천식약을 처방하세요. 호흡기, 네뷸라이저 이런 거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복용하는 약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약들을 처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약을 먹으면 이제 진짜 천식 환자로 둔갑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왜 그럼 이런 환자들이 나타나냐고요? 이 마른 기침, 밤에만 하는 마른 기침이 왜 발생했는지를 아셔야 돼요. 코가래가 넘어가거나 뭐 이런 것들은 가래가 분명히 나오고요. 감기 증상이 이것저것 소소한 게 동반이 됩니다. 그리고 환자도 명확하게 알아요. 지금도 며칠 전만 해도 그랬다라는 걸 다 압니다. 근데 이 마른 기침 하는 사람들은 몇 달 동안 합니다. 몇 달 동안 해요. 주로 이제 가을부터 시작해서 늦가을부터 시작해서 초여름까지 계속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치 천식인 줄 알고 천식기라고 진찰을 하는데요. 이건 정확하게 말하면 감기약을 잘못 써서 나타나는 부작용입니다. 뭐냐면은 감기 걸렸을 때 진해 거담제를 너무 세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관지가 말라 들어갑니다. 기관지는 콧구멍, 입처럼 점막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습도가 적절히 유지가 돼야 됩니다. 만약에 콧구멍에 너무 건조해지면 코딱지가 딱딱하게 말라붙어서 우리 자꾸 코딱지를 파게 될 거예요. 만약 입에 물기가 없으면 입이 쩍쩍 떨러붙어가지고 우리는 갈증이 나서 물을 막 들이키게 될 겁니다. 또 어디 있을까요? 눈에 맞아 눈물 같은 게 안 나서 쩍쩍 들러붙으면 어떻게 돼요? 안구 건조증이라고 그러죠. 막 따갑잖아요. 간지럽고.
그 현상이 기관지에 똑같이 나타나는 게 바로 이 현상이에요. 왜 그렇게 됐냐고요? 아까 말한 대로 그 진해 거담제란 약을 너무 오랫동안 막 써서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치료해야 됩니까? 네, 그 말씀드릴게요. 이분이 뭐라 했냐면 매일 밤 따뜻하게 하고 따뜻한 물 계속 마시고 밖에도 안 들어가는데 소용이 없어요. 천신약을 먹어도 안 돼요. 천신약을 먹으면 조금 완화는 됩니다만 낫진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평생 그걸 달고 살라고 결국은 그런 진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환자는 아, 내가 이게 감기약을 잘못 먹어서 이렇게 됐다는구나라고 모르잖아요. 모르고 아, 천식기래. 내가 태어날 때부터 아니면 원래 천식 경향이 있었나 보다 하고 그냥 그 말을 먹고 또 이거 하는 거예요. 평생 천식 환자가 돼서 이거 달고 사는 거예요. 그 스테로이드제거든요. 이것도 다 먹는 약들이 다 스테로이드제예요. 그 천식 환자들은 그거 먹으면 안 되는 좋지 않은 약들인데 그걸 다 먹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명확하게 알려드릴게요. 그 약들을 끊으셔야 돼요. 일단 끊으시고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원인 알려드렸잖아요. 기관지가 건조해졌다고. 입이 마르면 물 마셔야 되고 콧구멍이 마르면 따뜻한 물 적셔가지고 콧구멍 좀 이렇게 하면은 편해지잖아요. 뭐 눈도 이렇게 씻으면 편해지지. 근데 기관지는 물을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그랬다가는 뭐 사례가 들려서 다 튀어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렵죠? 간단합니다. 우리 몸에 들어오는 음식물을 통해서 과일이든 물이든 뭐 일반 음식이든 그 음식물에 들어있는 수분이 우리 몸에 흡수가 돼가지고 빙빙빙빙빙 돌아서 기관지 점막으로 가야만 해요. 다른 데랑 달라요. 물론 안구건조증도 그렇게 치료해야 됩니다만은 특히 이 기관지는 먹는 음식을 통해서 콩팥에서 다 관리해서 물기를 몸 안에 구석구석으로 분비하는 그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한방에서는 이 마른 기침을 뭐라고 동의보감에서 기록되어 있냐면 동의보감뿐만 아니라 한방 모든 서적에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야수. 밤에 기침한다. 야수예요. 또는 건수라는 부분도 거의 좀 비슷하거든요. 아주 많이 비슷해요. 그걸 두 개를 다 읽어보시면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야수에 무슨 처방을 쓰게 돼 있냐면 육미지황탕하고 자음강화탕을 처방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저는 자음강화탕을 더 주로 처방을 하는데 효과가 너무 빠르기 때문이에요. 이런 밤에 마른 기침하는 이분들을 보통 이분 뭐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 또 그런다잖아요. 계속 왜 반복되냐고요? 자꾸 양양 써서 그래요. 잘못 치료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근데 이런 분들 치료하는데 얼마 걸릴 것 같습니까? 밤에 하는 기침이 바로 멈추는 데는 짧으면은 한 3, 4일, 길면은 한 뭐 1, 2주 정도 되면 일단 밤에 하는 기침은 거의 사라져요. 한 80%? 80% 정도 가라앉습니다. 그러면 사실 그냥 뭐 기침하는 것보다 자기도 잘 기억 못할 정도로 일상생활하는데 아무 지장 없을 정도로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재발하는 걸 방지하기를 하려면은 그 동의보감이나 이런 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육미지황탕 또는 경옥고 이런 거를 복용하라고 되어 있어요. 또는 뭐 어디 가면 진해고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다 좋습니다. 일단 한 80% 정도 가라앉힌 다음에 그 다음에 지대고를 쓰든 경옥고를 쓰든 육미지황탕을 쓰든 뭐 십전대보탕을 쓰든 뭐 상관없습니다. 모든 몸에 음기를 보충시켜주는 다 약들이 들어있는 처방들이거든요. 그걸 꾸준히 장복하면 내년에 내후년에 재발하는 걸 얼마든지 막아줄 수 있어요. 또는 한 2, 3년 지났다가 또 재발하면 그때 가서 또 복용해도 괜찮습니다. 이거 약간씩 재발하는 경향이 조금은 있어요. 조금은 심하진 않는데 조금 있습니다. 왜 조금 있냐고요? 감기 걸려서 치료할 때 너무 함부로 종합감기약 같은 거 자꾸 먹어서 그래요. 감기 걸렸을 때 이제는 앞으로 동네 한의원 가면은 웬만한 보험 가류약 한약이 있어요. 감기약들이. 그거 드시면 잘 치료됩니다. 그런 말 아시죠?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감기에는 약이 없다. 거기서 말한 약이란 거는 양약이 없다는 거예요. 한약에는 감기 치료한 약들이 다 있습니다. 안전하게 치료한 약들이 얼마든지 있어요. 이미 제약회사에서 보험 처리돼서 가류약으로 다 나와요. 웬만한 한의원에 다 있습니다. 그러니 안심하시고 한의원에 가셔서 그런 보험약을 처방받으세요. 그렇게 처방받으시면 이렇게 밤에만 하는 기침 재발할 가능성 거의 없어요. 제 말을 믿으셔도 됩니다. 이거는 기관지 점막에 직접적으로 수증기를 쐬는 방법들이 있긴 있어요. 뭐 대야에다 뜨거운 물을 붓고
이렇게 수건 뒤집어 쓰고 이렇게 하는 거 영화에서 가끔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도 수증기를 바로 기관지로 보낼 수 있는데 기침이 터져 나오기 쉬워서 하기가 쉽지 않아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은 가습기입니다. 뭐 한때 가습기로 인해서 뭐 사고가 많이 생겨가지고 요즘 사람들이 가습기를 되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데요. 그거는 가습기가 문제가 아니고 가습기 안에다 뭐 이상한 약을 타서 그랬던 거예요. 가습기 절대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특히 이렇게 마른 기침 하시는 분은 가습기한테 엎드려 절하셔야 돼요. 정말로. 가습기 없이는 이런 분들을 겨울 나기 힘들어요. 가습기를 이용해서 한 60에서 65% 정도를 유지하십시오. 뭐 코에다 바로 쐬는 게 아니고요. 좀 멀찍이 쏴가지고 전체적으로 가습도 온도를 한 60에서 65% 정도 맞추십시오. 빨래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빨래가 말라 들어간다는 얘기는요. 60에서 65%가 아니고 그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빨래가 말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래가 안 마를 정도의 습도란 뜻입니다. 그리고 가습기, 그다음에 따뜻한 차를 평소에 계속 마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따뜻한 차를 마시는 그 과정 속에서 후후 불고 이렇게 마시는 과정 중에 들어 마시잖아요. 그때 뜨거운 수증기가 살짝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관지를 적셔주는 거예요. 그래서 따뜻한 차를 마시는 건 도움이 분명히 돼요. 근데 뭐 아주 극단적인 도움은 안 되고요. 도움이 조금 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가장 확실한 건 자음 강화탕을 복용하시라는 거. 그 다음에 가습기를 60에서 65% 맞추시라는 거. 그다음 마스크 쓰시라는 거. 천 마스크도 좋거든요. 낮이건 밤이건 마스크를 꼭 쓰십시오. 뭐 요즘에는 다 누구나 마스크 쓰고 다니기 때문에 밤에 기침하시는 분 이번 겨울에 좀 많이 줄어들었을 거예요. 물론 잘 때 벗으니까 매안 가질 수 있는데 주무실 때도 천 마스크 같은 거 쓰고 주무실 수 있다면은 기침 막는 데는 큰 도움이 됩니다. 왜냐면 마스크 자체가 습도를 조절해 주거든요. 네, 오늘은 제가 한 10년은 젊어진 모습으로 이 유튜브를 올렸습니다. 제가 봐도 지금 모습이 좀 더 나은 것 같네요. 앞으로도 계속 좀 젊어진 모습으로 더 좋은 정보들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